서시고 마음도 좀 또 여유롭게 가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문제라기보다도 한번 당신 본인의 우리가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좁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집이 좁아요. 좁아 터졌어요. 좁은 집인데 같이 사는 사람이 막 마음이 넓어요. 집은 좁아도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이 마음이 참 넓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상대가 이제 누구든 간에. 자, 그런데 집은 대굴같이 커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속이 좁아 터졌어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까요? 네? 현정이 보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그거는 선택지에 없잖아. 욕심도 많다. 넓은 집에 마음 넓은 사람. 그거는 누구나 다 원하는 바지.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로 보면은, 인과 이치로 보면은, 인연관계를 보면은, 우리 은혜경 말씀에 있듯이, 내 마음이 넓고 크고 둥글고 차면 나의 집도 넓고 크고 둥글고 차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광대원만하면은, 나의 집이라는 것은 내 삶, 내 현실의 삶, 현실의 생활입니다. 집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집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한 광대원만한 인연들이 되어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제 지금 덥고 그러다 보니 그죠?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온 것 같아요. 마음을 우리가 넓고 크게 가져야 된다, 여유롭게 가져야 된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집은 아무리 넓어도 내가 속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랑 살기는 참 힘들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은 좁더라도 내가 마음 넓은 사람과 마음 넓은 어떤 인연관계 속에서 살아가니 더 좋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좁아서는 안 된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막 삼복도에 보면은 마음이 좁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마음도 좁아지고 막 성질 날 일도 많아지고 막 짜증 날 일도 막 많아집니다. 그죠? 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가 마음 그릇을 키운다. 우리는 마음 공부는 마음 그릇을 키우는 겁니다. 그죠? 며칠 전에 TV 이제 뉴스를 보는데 이제 뉴스를 보다가 뒤에 이제 스포츠 뉴스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스포츠 뭐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데 뉴스 속에서 잠시 보니까 해설가가 딱 툭 던지면서 가는 말이 들렸어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 몸의 균형을 잘 잡는 균형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사람이 안타도 잘 치고 뭐 홈런도 잘 치고 그러니까 볼을 잘 때려낸답니다.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투수는 공을 세게 던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돌직구래, 강력한 빠른 속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볼이 이렇게 휘어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균형을 잃지 몸의 균형을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사람이 우리가 어떤 볼이라도 잘 쳐낸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리로 그 말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이 마음의 균형이라는 게 딱 생각이 났어요. 마음의 균형이라는 것이. 자, 우리 지금 요즘 뭐 어제는 뭐 뉴스에 잼버리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많이 뉴스에 회자되는 것이 뭐냐면은 폭행, 묻지마 폭행, 뭐 그죠? 살인 예고, 뭐 흉기 난동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날씨가 막 폭염 속에서 막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우리 인간의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도 주체가 안 되나 봐요. 그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 더위와 맞물려서 생각지도 못했던 막 그런 상상 이상의 어떤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를 볼 때 그러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러한 범죄,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칼로 뭐 어떻게 몽둥이로 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랑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 다치기도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사회적 어떤 그런 형벌 그 법 속에서 사회법 속에서 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죄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우리 진리법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업식에 정신세계, 무의식세계 저런 것이 있어서 저렇게 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죄를 짓게 될까? 저 인연관계는 뭘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면은 마음에 측은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회법으로 죄를 달게 받아야 되죠. 그죠? 받아야 되지만 우리 진리법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도 그런 악한 사람들도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시류불성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에 부처님의 종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불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 부처님 제세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희대의 살인마, 그분도 결국은 나중에는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처럼 아라한이 되십니다. 깨닫는 사람이 되세요. 그죠? 부처님 제자가 돼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봤을 때 우리 그냥 함부로 흘리지 말고 우리 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체험이고 법문이고 사실이고 경전이다 그러잖아. 이 무더운 여름에 삼복도에 푹푹 찌는 폭염 속에 저런 사람들이 주체할 수 없이 자기의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인연관계가 있을까? 측은지심으로 바라보고 내가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나는 혹시나 내 마음속에 그러한 내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런 마음이 없는지 들여다보는 그게 우리 이제 마음 공부하고 진리 공부하는 진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진리법으로 바라봤을 때 측은지심을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우리가 염송 한번 해주는, 그죠? 단돈 100원이라도 한번 희사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현실 이제 우리 이야기로 되돌아와서 아까 몸의 균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스포츠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세가, 운동 선수들은 자세가 안정되어 있고, 자세가 안정됐다는 것은 균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어떤 그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답니다. 자, 우리가 마음 균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내가 내 삶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왜? 인간 세상에는 어울려서 관계성 속에서 살아갈 때 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만히 가는데 내 다리를 그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보살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님. 내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가끔 나를 비틀거리게 하고 내 균형을 내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랑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전선이 때문에 수시로 흔들립니다. 근데 조금 흔들리다가 옛날에는 팍탁탁 자빠지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살짝 흔들리다가 다시 균형을 잡습니다. 자, 집에서는 부모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은 부모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그죠? 부부 간의 관계에서. 직장에 가면은 직장 동료들.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친구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흔들리는 거거든요. 비틀거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술을 좋아하시면 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현실 삶 속에서 비틀거린다? 술에 취하면 비틀거리게 되죠. 그죠?
비틀거리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다치기도 하고 그죠? 자, 우리 마음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 마음이 내가 비틀거린다. 마음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화에 취해버리면은 그죠? 술에 취하듯이 화에 취해버리면은 내가 비틀거리고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어리석음에 내가 어두우면 보이는 게 없잖아 당연히 그죠? 어리석음에 그리고 지나친 욕심에 내가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비틀거리게 되고 얼른 균형을 되찾으면 괜찮은데 균형을 잃어버려서 넘어지게 되면은 그죠? 내가 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 균형은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죠?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어서 일을 저질러 놓고 물을 엎질러 놓고 나서는 내가 널 또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 21세기 물질이 이렇게 풍부한 시대입니다. 우리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키보드만 타닥타닥 몇 개 하면은 요즘은 우리 전부 다 웬만한 사람들은 손에 전부 다 스마트폰 이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을 다 갖고 계시죠. 폰 손가락 몇 개만 착착착착 하면은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알 수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신통력을 가지고 천리안 참 멀리 거도 내가 훤히 알 수 있는 그거는 부처님 정도의 어떤 신통력을 육신통을 얻어야지만 알 수 있는데 우리 보살 각자님 지금 웬만한 요즘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그런 천리안의 신통력이 다 있습니다. 예? 손가락 몇 개만 탁탁탁 하면은 훤하게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죠? 그리고 상상 이상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예. 손가락 몇 개만 탁탁탁 하면은 1시간 내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배달도 되기도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생깁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존스님 참 잘해요. 손가락 몇 개 탁탁탁탁 하면은 그게 금방 배달이 돼요. 신기해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편한 시대에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현대인의 삶을 보세요. 우리 보살님 각자님들 우리 진리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 잘 없을 거예요. 내 마음은 늘 상대적으로 내가 빈곤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있고 그죠? 걱정거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열등감이 쌓이기도 하고 늘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이 풍족한 시대에 이 편리한 시대에 인간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마음은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물질이란 것이 인간의 행복을 인간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가 오히려 이 오탁 악세에 더 물질이 풍부할수록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모습은 정신적으로는 더 피폐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리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이원 진리이기도 해요. 물질이 성하고 풍부할수록 우리가 더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평화를 갖고 내 마음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마음 공부를 하고 더 수행을 하고 정신적인 영역을 더 우리가 안녕을 추구하는 그러한 행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 균형이 깨지면은 인간은 행복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마음동사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하도는 실행론 말씀에 우리 교회의 진각종 우리 시민불교의 화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루 24시간 늘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내 의문으로 쥐고 있는 것.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를 쥐고 있는 것. 우리 교회 하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허물은 무엇인가이다. 내 허물은 무엇인가? 내 허물은 무엇인가에다가 뭐라 그랬어? 나의 업식을, 내 무의식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다. 정확하게 알아가는 거다. 자, 지금 우리 형교에서는 이 무더운 여름에 한거, 자, 우리가 백중을 앞두고, 우리는 해탈절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백중을 앞두고 지금 한거 수행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에. 자, 이 안거 기간 동안에, 기도 기간 동안에는 보통 화두를 20시간 이상 화두를 들고 있으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20시간 이상 들고 있다 이야기는 잠잘 때만 빼고는 늘 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늘 내가 마음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화두를 들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늘 머물고 있습니다. 하루 20시간. 근데 잠잘 때만 빼고 들고 있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잠잘 때도 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성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자는 그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염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24시간 내 마음에 내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농작물에 농사 짓는 사람,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 결국은 뭐냐면은 그 농부가 어떠한 농작물을 경영할 때 무슨 논농사를 짓든 밭농사를 짓든 간에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부가 얼마나 그 밭에 그 논에 자주 들락거리냐에 따라서 그 농작물의 결실이 달라진다. 그만큼 내가 밭에 논에 자주 들락거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늘 머물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번져 두면은 어떠합니까? 우리 지난주 잡초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농작물이 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거니까.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논은, 주인을 잃어버린 밭은 잡풀들로, 우리 인간 사람의 표현하면 번뇌망상들로 가득, 탐지지 삼독으로 가득해서 이 더운 삼복더위에 나도 그렇게 폭력적인 행을 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밭이 그만큼 황폐해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우리덕대학 학교 같은 경우가 방학 때는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그 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들은 가면은요, 이 잡풀들이 무성해요. 뭐예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학생이 들락거리지 않는, 주인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강의실은 어떠합니까? 강의실 문을 딱 닫아놓고 있지만은 강의실 안에 내부의 모습 보면 먼지가 뽀얗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방학 때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종교의 말씀에, 실행론의 말씀에 하루 10번 이상 자성 참여를 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루 10번 이상 참여를 하라 이야기는 하루 10번 이상 내 마음밭에 들러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각가지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먼지 털어낼 건 먼지 털어내고, 청소할 건 청소하고, 어질러져 있는 것은 줄도 맞춰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예요. 왜? 한 번씩 들러보면은요, 한 번씩 내가 내 마음밭에 들러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머물다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내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마음의 평화를 놓쳐버리고,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 원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어리석고 우둔함이 자리 잡고 있고, 탐심이 가득한 마음이, 보기 흉한 마음이, 보기 흉한 내 거라는 그 자체가 싫을 정도로,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들을 내가 스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몇 번? 하루 10번.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루에 몇 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지. 하루 10번 한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내 마음을 놓치지 말고 들여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 하드는 내 허물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머물러서 내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어떤 그러한 것들, 그죠? 자, 우리 내일부터 8월 월초봉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죠? 매달 맞이하는 불공이지만 또 이 한 여름에 8월 한 달은 정말 불공할 만합니다. 네. 불공할 만함. 공부하기가 어렵고 힘든 환경일수록 공부는 더 할 만합니다. 불공한다는 것은, 그죠? 만공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다 각자 서원들이 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근본 목적이기도 한데 그거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기도의 근본은 뭐냐 하면은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내 내공, 힘을 기르는 겁니다.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내가 내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게 되는, 그죠? 그래서 그리고 현실에 일어나는 원의 성취는 자연적으로 내가 균형을 잃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마음그릇이 커가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그릇이 커갈 때 내 마음은 늘 부드러워질 수 있는, 균형을 잃지 않는, 기술이라면 기술입니다. 이런 저런 모습과 환경과 일들과 대인관계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의 안정과 평화와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러한 기술들을 연마해 나가는 것이 불공하는 모습의 근본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의 근본 모습이고, 그렇게 내가 능력이 커갈 때, 기술이 연마될 때 현실에 원하는 모든 것들은 해탈할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인연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흥봉독합니다.